안녕하세요. 마마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오늘 만나는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여자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가지고 온 어려운 심리적인 어려움은 어떤 거냐면 꽤 좀 긴 시간을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폭력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던, 폭력이라고 하는 거에 노출되어 있던 기간이 제법 길었던 그런 여고생의 이야기예요. 현재는 그룹홈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룹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룹홈에서 나와야 하는, 그래서 심리 상담이 필요로 해서, 그래서 심리 상담이 의뢰가 됐었던 친구인데, 자, 여기 이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눈에 지금 이 그림이 보이세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무 그림이고요. 옮겨서 이게 집 그림이에요. 제가 상당히 많은 그림을 지금껏 봐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봤던 그림 중에서 이 그림이 아마 가장 작은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A4 사이즈에 멀리 조금만 이렇게 띄어놔도 전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 그림이 나와서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도 너무 작은 그림이 나왔고요. 이거 그림 그리는데 한 10초도 안 걸렸나 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 성의 없게 대충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렇게 작은 그림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집 그림에서 집의 크기가 나를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내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집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집의 크기여서, 집이라고 하는 곳이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런 곳이라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 크기의 그림이고 위치이고 그렇습니다. 나무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왜소하고 소심하고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럼 이렇게 작은 나무는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함께 고민했던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오랜 시간 가정폭력에 시달림을 받았던 친구입니다. 가정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면, 유아 시기에, 기억도 없는 유아 시기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잠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 성장을 하다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머님이 재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4학년 5학년 뭐 이렇게 기억을 해요.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4학년 5학년 요 무렵에 이제 새로 만난 아버지와 3인 가족이 살게 되었는데, 점차 새로 만난 아버지가 이제 폭력적인 행동을 하시고, 엄마와 내가 동시에 그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그런 환경에서 성장을 했는데, 맞는 어머니를 보고 성장을 했고, 자기 자신도 무수히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성장을 했던 그런 여고생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작은 마음 아픈 그림이 나왔어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의 그 미술 치료사로서의 경력 중에서 아마 이 그림이 제가 만난 그림 중에서 가장 작은 그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런 크기의 그림, 이런 위치의 그림은
선택의 여지를 두면 안 되고요. 심리치료, 마음치료 받아야 되고요. 정서적으로 위로와 안정과 이런 경험 꼭 해야 됩니다. 치료가 시급한 그런 그림이었고요. 예, 그럼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참고로 이제 어머님이 이 아버님하고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현재 그룹홈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은 별도로 독립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심리 상태는 일단은 폭력이라는 거에서 분리가 됐고요. 그리고 그룹홈이라고 하는 그래도 나름의 안정된 그런 일상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에 지금 현재는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심리치료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부분은 불안이고요. 불안이고, 그리고 이 친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어야 되는 친구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건 언제 나에게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그거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대한 기억이 수시로 나에게 침습해 옵니다. 그것들이 너무너무 일상에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에게는 지난 시간이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우선 먼저 좀 주어져야 되고요. 그 믿음은 경험해야 돼요. 네. 예전에 지난 시간이 이후에는 절대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 그게 우선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건은 지난 시간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여건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오랜 시간 폭력에 노출이 되면 내가 그 사람을 화나게 했다, 내가 맞을 만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상한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친구에게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새 아버지가 이런 거 싫어하고 이러면 폭발하는 거 아는데 나도 그게 조절이 안 돼서 내가 많이 그 사람을 폭발하게 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와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폭력을 쓰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나쁜 행동이고, 그리고 나는 100%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맞아도 되는 상황과 맞아도 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위에서 심하게, 너무 심하게 작은 그림을 표현한다 그러면 한 번쯤은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조금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유아나 아동을 만나는 선생님들이시라면 아이들이 너무 작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 그림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다른 그림으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